국회 도서관이 내년이면 70주년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네. 밥 대신 지식 강좌가 앞으로 국회 도서관이 제가 볼 때 국가가 영원하는 한 국회 도서관도 영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회 도서관의 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발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가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주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영역이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런 메타버스 특히 모바일 폰을 베이스로 한 이플랜드를 사용해 가지고 이런 강좌를 여는 것은 처음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속에 이 강사를 모시고 이렇게 한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12일은 앞으로 국회 도서관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18차입니다. 밥 대신 지식 강좌. 오늘 모실 강사는 본명은 명법 스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해인사 국일암에 계시고 은유와 마음연구소 대표로 계시면서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로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메타버스라는 일종의 나름대로 큰 시대의 일종의 그 혁명적인 변화에 불교계에 계신 명법 스님을 모신 이유는 메타버스 속에 있는 일종의 아바타가 과연 누구인가, 메타버스 속에서의 나는 누구인가 하고 결국 불교에서 질문하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은 서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불교 측면에서 한번 해석해 보자, 한번 가르침을 한번 받아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화면은 보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명법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소개받은 명법입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런 자리에 새로운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고 약간은 흥분도 되고 좀 다른 강의보다 훨씬 떨리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가능한 세계가 펼쳐질 예정인데 우리들은 그 속에서 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게 또 실존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오늘 제가 관련한 이야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조금 넓혀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4차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가장 큰 핵심적인 특징을 세 가지로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는 융합입니다. 각 분야가 융합이 되어서 그것이 아주 심화된 상황으로 전개되고 그리고 이제 연결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도 제가 이렇게 해인사 산중에 있는데 국회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바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결되고 이런 연결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스마트한 지능적인 과학이 이제 활용이 된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 메타버스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세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어원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메타와 유니버스라는 두 말을 합성한 것인데 이거는 1992년도에 출간된 소설 스노크래시라는 그 소설 속에 있는 가상세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세계를 이제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인터넷 공간하고 이 가상세계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해본다면 인터넷에서 저희들이 보통 그 썼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거 시제의 일들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을 보면서 항상 굉장히 회고적이다.
심지어 뭐 몇 년 전에 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회고적이고 반성적인 매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이 메타버스, 이 프렌드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바로 현재 이 시간을 나누고 있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쿠팡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이제 이샵들 이런 것들은 이제 나하고 물건과의 관계만 성립합니다. 그런데 메타버스에서는 이제 제가 줌으로 강의할 때도 물론 들어오는 분들을 이렇게 사진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1대1의 느낌이 훨씬 강했는데 지금은 현장성이라는 느낌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 어떤 사람이 왔구나. 뭐 이 정도의 그런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이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인터넷 스페이스에서 경험과는 다른 어떤 차원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현실과 대비해서 볼 때는 가상세계고 그다음에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에서는 3차원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3차원을 경험하는데 이제 VR이라든지 AR 같은 기술이 좀 더 확장되면은 실제로도 그런 그 감각적으로도 3차원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바타가 나타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바타를 통해서 어떤 소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또 심지어는 경제적인 활동까지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메타버스를 조금 특별하게 새로운 세계로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때 이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적으로 어떤 그 만들어진 그런 물리적인 공간과 그리고 그, 그, 잠깐만, 저도 예,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어떤 새로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음, 예. 이것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더 본다면은 어, 지금 예, 지금 이제 네 가지 차원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강현실. 그래서 이제 그 축으로 본다면 하나는 증강이라는 그러니까 현상을 훨씬 더 강화시키고 더 몰입도라든지 이런 걸 넓히는 그런 증강, 그러니까 감각의 차원이 훨씬 더 강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다른 축에서는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복사하는 그런 차원 두 가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사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 현실 세계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증강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이 이제 불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실을 지각하는 게 전부 다그 안이비설신이 그러니까 눈, 코, 귀 하는 이런 감각 기관인데 우리가 우리의 일반적인 감각을 디지털을 통해서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으로는 이제 사적인 굉장히 내밀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외제적인 외향적인 공간이다. 이런 이제 네 개의 축을 놓고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증강된 현실이고 두 번째는 가상 공간이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기록들이 저장되고 거기에 축적되는 그런 공간이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거울 세계는 이 세계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이런 기술들은 다 나와 있었는데요.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는 싸이월드에서 이미 시도했던 것이고
거울 세계는 구글 얼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가상 세계는 지금 저희가 하는 이 공간들을 비롯해서 최근에 나온 많은 이 메타버스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메타버스에서는 사용하는 그 사람을 대리하는 어떤 그 대리자, 아바타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바타라는 말도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 산스크리트의 아바타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분신 또는 화신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이제 법신, 보신, 화신 할 때 화신이 있는데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존재가 그대로 있는데 그 존재가 어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장소에 자신의 모습을 현현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존재를 화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의 그 본래의 몸은 화면 바깥에 있지만 지금 화면 속에 자신의 어떤 화신을 하나 이렇게 띄워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바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이버 공간의 신체이고 사이버 공간에 거주하는 거주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주민은 기본적으로는 물리적인 실체는 아니고 여러 전자기적인 정보들이 뭐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리고 속성이다. 어떤 특징들 그 개체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속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면 몸도 키가 얼마다. 또 뭐 지금 여기 이 브랜드에서 머리 색깔이 어떻다, 눈의 색깔이 어떻다, 뭐 옷은 어떤 것을 입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의 속성들이거든요. 그런 속성들을 구축해서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과 어떤 관계를 있는가, 뭐 요거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어, 그래서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과거의 아바타는 단순하게 현실의 나를 투영해서 그걸 보여주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제 여기 메타버스 속에서 아바타는 자신의 페르소나로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나의 존재성을 가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서는 대리하는 에이전트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그 스스로가 그 세계 속에서 어떤 어, 활동을 하고 의무를 갖고 또 그에 따른 권리도 갖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그 아바타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바타를 매개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차원을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능동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현실 세계에서는 여성인데 아바타로서는 남성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청년이 노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든다면 약대를 중퇴하고 그냥 이제 지금 실직 상태에 있는 학생이 그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시골 의사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적인 조언을 주거나 내지는 또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파티를 열고 같이 어, 네트워킹을 하는 걸 돕고 그래서 그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그 게임 그 메타버스 속에서는 게임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새롭게 설계하기도 하는 등등의 저희들이 그동안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아바타 스스로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게 능동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수동적인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가 있는데요. 이건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 람다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3년에 이 람다무라는 사이버 채팅 공간에서 어떤 그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다른 인물들에게 성폭력을 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분 이제 이 그 아바타를 다 이제 작동을 들어올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긴 했는데 이런 경우에 그 성폭력을 당한 아바타가 아바타와 이제 그 이제 본래 주인하고의 사이에서 감정적인 일치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런 침해당하고 굉장히 모욕당하고 폭력을 당한 듯한 그 감정을 아바타만의 세계에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현실 세계의 나에게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럴 때 과연 이것이 성폭력인가 아니면 물리적으로는 우리 몸에 아무런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등등의 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능동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또 수동적인 측면이 있고 또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바타하고 실제 세계에 사용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긴밀한 대응이 있고 연속적인 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바타가 느끼는 어떤 행동, 그 어떤 그 받는 행동, 또 그가 하는 행동이 바로 실제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감정으로 작용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희 그때 처음에 볼 때는 아바타가 나를 대리해서 움직인다라고 봤는데 그러기보다는 반대로 아바타가 느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에게 역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이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몸을 통해서 여기 들어와 계십니다. 그때 정말 만약에 이 몰입 기술이 좀 더 확장된다면, 증강 기술이 확장된다면 고글을 쓰고 이 장면을 들여다보는 형식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내가 현실을 지각하는 것처럼 이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정도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을 구현해내는 현실 세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직은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기술이 고도로 구현된 상황이 된다면 내가 곧 아바타가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 전혀 지각이 되지 않고 바로 아바타의 몸을 입어서 아바타처럼 활동할 수 있게 되는 상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바로 영화 아바타도 바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완전히 그 존재가 되어서 그가 감각하고 느끼는 대로 실제 존재도 그걸 느끼도록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도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3자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인칭에서 일어나는 게임들, 컴퓨터 게임에서는 아바타의 몸을 통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데 그때는 사실 아바타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들, 대상 세계들을 보는데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금 이 브랜드 공간에서는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약간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충돌하고 있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는 아바타를 구현하는 기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들 둘 사이가 지금 이제 융합되어 가면서 새로운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융합하고자 하는 이제 그 융합의 지향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확장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새롭게 생겨난 이 가상 세계가 과연 완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대처할 수 있을까? 완전히 바꾸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고 또 다른 세계, 확장된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의 여행이다, 여행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행지에 가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행지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러면 미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그런 기본 전제하에서 메타버스 세계 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드나들면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일들을 그 속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실제로 움직여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일들을 가상세계에서 만날 수 있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보완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 메타버스를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행지다. 우리가 어떤 우리 현실을 약간 벗어나서 새로운 현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여행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마 우리가 이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바타의 몸을 통해서 사이버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들 개인들에게서는 이것이 하나의 변신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단 그래픽적으로 바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가 현실에서 갖고 있던 정체성을 다르게 규정해서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심지어는 그 아바타를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페이스북 계정을 여러 개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동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 메타버스 세계 또 프로그램마다 다르니까 다양한 아바타를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이 사이버 공간과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공간의 관계에서 본다면은 그거는 일종의 매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핑이라는 거는 현실의 공간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르게 이제 버전을 달리해서 만드는 거를 말하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으로나 또는 생물학적으로는 이 공간이 전혀 다른 공간인데 수학적인 관계에서 보면 이건 하나의 공간, 동질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간도 동질적이지만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그 우리들의 몸과 그래픽에서 나오는 아바타도 동질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이 강의실이 한편에서 볼 때는 어, 그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진 세계이긴 하지만 현실에 어디엔가 있을 법한 그런 모습을 거기다가 구현해 놓은 그런 것이니까 일종의 매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서로 연결되는 지점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는 비슷하다, 동형이다. 서로 같은 구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정말 신세계를 그 아바타 속에 만든다고 해도
결국은 현실의 어떤 부분을 모사해서 그것에 준하면서 뭔가 신선한 요소를 넣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들어가 있는 이 강의실도 어딘가에 있을 법한 그 구성을 그대로 따온 것이지 전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공간도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병원이라면 병원의 세팅이 현실의 병원의 세팅에 거의 준하게 만들어질 거고 학교도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아마 미래의 어느 날 국회 도서관도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국회 도서관 가서 자료를 찾고 보는 과정을 이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도서관 자료를 외부로 접촉해서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읽고 하는데 이 메타버스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방식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 두 세계가 동형적으로 이렇게 나란히 계속해서 생성된다는 점, 그 점이 이제 또 주목할 지점이죠. 바로 그런 공간과 내가 계속해서 연속되어지고 그래서 제 세계가 메타버스 세계 속에 들어가지만 여전히 나의 세계로서 들어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든지 다시 또 나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현실 세계에서 이루고 싶었던 거, 할 수 없었던 거, 이런 것들을 그곳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인 요소를 가지죠. 그 개인적인 상상의 세계도 구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는 그 아이돌, 여러 아이돌들이 메타버스 속에서 공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뭐,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공연을 같이 즐기고 그랬습니다. 바로 코로나 상황에서 대규모 공연이 불가능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의 어떤 사회적인 욕구들을 풀어주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바타에게 조금 더 좀 집중해서 보면은 우리가 아바타를 여러분도 만들고 저도 만들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도 아바타를 만들려고 보니까 저를 닮은 모습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빡빡 깎은 모습에 여러 가지 이제 얼굴 모습도 비슷하게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선택지가 다양하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제 얼굴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름으로 그래도 맞추느라고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슷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나하고 비슷한 어떤 아바타를 만들게 되는데요. 근데 똑같지는 않아요. 내가 머리가 검은색인데 아바타 속에서는 뭐 흰색 머리가 될 수도 있고 금발 머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옷도 평소에 잘 안 입던 파티 드레스복 같은 것도 입을 수가 있고 저는 처음에 사실은 스님으로서의 적당한 옷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저 시체하는 그 파티 코스튬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다가 이게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그냥 아주 평범한 옷을 입혔는데 어쨌든 그 완전히 똑같지는 못하지만 나와 유사한 어떤 그 아바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완전히 다르게 이제 남성인데 여성으로 간다든지 성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활동을 전혀 평소에 하지 않았던 활동을 하기도 되고 또 문신을 새긴다든지 정말 내가 실제로는 좀 과감하게 시도할 수 없었던 것들 근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이 아바타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죠. 그래서 나하고는 닮았는데 똑같지는 않는 그런 아바타가 만들어집니다. 어, 그리고 어, 때로는 정말 정반대다 할 정도로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 역시도 어떤 식으로든지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내 어떤 그 페르소나의 뭐라나 그 그림자 부분이 거기에 투영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대중 스타의 모습을 내 아바타 속에 구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리니까 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이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여러 대중 스타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데, 앞으로 점점점 이게 발달이 되면은 우리가 나의 아이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제 이게 더 나아가면은 나 자신이 그런 아이돌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을 나의 아바타로 구현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현실 세계에 뭔가 채우고 싶었던 부분들을 그곳에다가 채워가게 되죠. 그래서 이 아바타에 이제 다양한 모습들이 담기게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바타가 음, 한편에서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확장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하는 측면이 있고 확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확장하는 그런 것들이 이 세계에서 일어나니까 어, 뭐라고 할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한계들을 완전히 넘어서게 되고 심리적인 한계도 한편에서 보면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아바타의 이제 정체성을 구성하는 거를 보면은 닉네임을 달고요. 그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이제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다음에 얼굴이나 체형, 옷차림 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봤지만 프로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프로필이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은 근데 문제는 이건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정체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 일정한 정도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이어야만 정체성이 되죠.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정체성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바타의 정체성에서 보다 더 중요하고 보다 더 안정적인 요소를 갖는 부분이 뭔가, 그 아바타를 아바타로서 성립시키게 하는 그 정체성이 뭔가라고 질문한다면 결국 그것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이, 이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친구를 만나게 되고 새로 만난 사람하고 친구도 맺고 또 다양한 어떤 그 관계들의 성격도 다양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뭐 팔로워가 많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명성을 떨치게도 됩니다. 그래서 현실의 나의 복사품이긴 하지만 아바타는 아바타 자체로서의 어떤 자기 나름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게 되고 이 특징은 형성되면 계속 그 방향으로 계속 축적되지 이것이 없어지거나 극단적으로 바뀌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바타를 준 주체다. 인간 주체보다는 못하지만 준 주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 현실의 인간에게 의존해 있다. 우리들이 만들고 우리들이 없앨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의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캐릭터 구축, 그 정체성 구축에 있어서는 자신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타버스 세계를 통해서 그러면은 저희가 어, 실제 우리들에게 어떤 그 변화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그때 그거는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까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제 옆에 계시는군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아, 제 앞줄에 관장님이 계시네, 뭐 옆에 계시네, 뭐 등등 하면서 아, 내 동료가 옆에 와 있구나. 이런 함께 있다는 느낌이 다른 거하고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전감이라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감각적으로 증폭된 여러 가지 에,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본다면, 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렇게 느껴진 세계가 과연 그러면 진짜일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진짜일까? 뭐가 진짜지 하는 정도로까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메타버스 속에서 아바타로 존재하는 나와 현실 세계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가 진짜지? 이런 문제예요.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불교에서는 우주가 다 환영이다, 마야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앞으로 미래의 인류는 가상세계가 아닌 진짜 세계에 살 확률은 10억 분의 1밖에 안 된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현실 세계가 거의 대부분이 메타버스 세계로 이전되고 현실 세계는 굉장히 극히 일부분만 그러니까 먹고 자고 이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남을 것이다라고 극단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들 삶 자체가 이게 시뮬레이션이 아닐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들어온 이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인데, 그거는 우리들에게 프로그래밍이 되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존재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돼 있고, 그 원자 중에 기본적인 것이 이제 전자인데, 이 전자가 한편으로서는 입자고, 한편으로서는 파동이다. 그래서 도대체 규정할 수 없는 아주 기묘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아무런 그 어떤 성격을 띠지 않은 이 어떤 그 텅 비어 있는 이 물질이 관찰자가 나타나는 순간 그것이 현실 세계로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 이 메타버스 세계도 굉장히 그와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이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지 않아요. 기본적인 공간만 만들어줍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 다 만들려면 너무나 많은 자원과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 공간만 설정하고 참여자가 들어와서 그 속에서 활동하면 그곳이 실제처럼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참여하기 전에 이 방은 그냥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고 그냥 텅 비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제가 들어가고 그래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이 공간이 현실의 모습으로 어, 나타나게 된 거죠. 예,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본 물질인 전자가 그냥 어떤 가능성으로만 있다가 그것이 의식을 가진 어떤 관찰자가 들어오는 순간 실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철학에서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주의적인 철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념주의 철학에서 그 만들어진 현실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관념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일정한 지속성과 나름의 어떤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메타버스 세계도 우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규정과 소통의 방식과 어떤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연 메타버스 속에서의 그 공간과 현실 공간이 뭐가 다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차원의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세계와 실제 세계가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본다면 이제 불교에서 세계에 대한 지각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식이라고 하는 불교의 한 이제 그 학파 교리 중에 나오는 건데요. 도경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경경은 대상이 없이 이미지만 있는 세계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꿈에서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꿈은 실제 대상이 없지만 우리가 이미지를 갖게 되잖아요. 꿈이나 환영이나 뭐 등등 그런 것들이 도경경이라고 합니다. 영상만 있다, 영상만 있는 세계다 이런 뜻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메타버스도 도경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질경이라는 세계가 있는데요. 대질경은 어떤 세계, 그 대상의 세계에 촉발되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비유를 이제 하자면 저녁 밤늦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또아리를 들고 있는 뱀을 봤어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뒤로 멈칫하면서 이제 물러섰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니까 그 또아리 들고 있는 뱀이 그게 아니라 볏짚이 이렇게 또아리 틀어놓은 볏짚이었던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본 뱀은 분명히 우리 지각에 뱀이라고 지각되었지만 실제 뱀은 아니었고, 그것이 유사한 어떤 것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느껴진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각된 그 현실과 실제 현실은 다르지만 어쨌든 어떤 그 현실적인 사물에 의해서 우리 지각이 유발되었을 때 그것을 대질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질경은 기본적으로 오류예요. 오류인데 그렇지만 뭔가 그 속에 오류가 된 이유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포나 뱀에 대한 공포나 이런 것들이 실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못 보게 한 거죠. 그래서 대질경은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극복해야 가야 될 어떤 인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이라는 거는 이제 본질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인식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뱀을 있는 그대로 뱀으로 보았다든지 아니면 아까 그렇게 또아리 틀게 만들어 놓은 볏짚을 볏짚으로 그대로 봤다면 이건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메타버스의 세계는 뭔가? 그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뭔가? 좀 간단히 말하면 도경경이에요. 전혀 현실 세계에 기반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음, 이 세계도 나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을 가지고 있고 또 나하고 유사성을 가진 어떤 세계, 현실의 세계를 유사하게 갖고 있는 세계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가상 세계의 어떤 존재론적인 지위가 뭔가라고 볼 때는 여전히 가상이지만 그러나 이 가상이 어, 가상으로 충만한 가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들레즈 같은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디지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었는데 이 현실이 가상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도 지금 가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불교에서 말한 이 세 가지 경계 중에 우리들의 현실 인식은 대질경입니다. 대부분은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상태나 또는 인식적인 그런 한계들이 작용해서 보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도경경처럼 완전히 가상은 아니지만 가상적인 요소가 들어간 어떤 세계죠. 그런데 지금 메타버스의 이 가상 세계도 완전히 허구가 아니라 무언가 현실적인 그런 제한들과 룰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증강된 감각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는 저희들이 감각을 확고하게 얻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더 많은 기술이 발달되면 고글을 쓰지 않고도 3차원을
직접 지각할 수가 있고 또 촉각적으로나 또는 이 향기의 측면에서나 현실과 거의 유사하게 이 메타버스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 뭐 옷 같은 거를 살 때, 이게 나한테 맞는지 피팅하는 작업을 거기서 해서 주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식료품도 그것이 맛이 어떻는지, 냄새가 어떻는지를 거기서 시음을 하고 어, 또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우리들이 지각하는 거는 바로 이 감각을 통해서 지각하는 세계입니다. 그렇게 감각의 확실성이 강화되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가 무언가, 그 실제성의 여러 단위가 차이가 나는데 도경공과 대실공과 성경이 차이 나는 거를 아까는 이제 대상의 유무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른 기준에 의하면은 그 밀도의 차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속에서 본 이미지들은 그 밀도가 느슨하기 때문에 바로 그 감각이 사라져 버리고 그때 감각도 굉장히 그 어렴풋한 감각인 거예요. 근데 대질경만 돼도 그 감각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 성경은 아주 생생한 그런 그 이미지와 생생한 체감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실제로는 깨달음에 도달한 분들이 느끼는 어떤 세계 인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그 두 개의 중간 정도에 있는 현실 인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가상현실 속에서 현실을 증강시켜서 더 강력한 감각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그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 그 세계의 밀도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줘서 그 자체가 현실이고 그 자체가 사물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전체가 다 가상인데 그것을 얼마나 밀도 있게 느끼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그걸 현실으로 보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나니까 조금 더 발달된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현실과 가상의 차이가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바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어, 그래서 효력 면에서는 이제 실제적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있지는 않는 그런 사건이나 사물을 이야기하고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현실화된 것, 현실이라는 그 세계만큼 우리가 이거를 되돌려 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다시 되돌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현실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물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는 것처럼 가상 세계지만 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준현실의 차원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통해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 가상 세계의 경험이 결국은 우리 현실 세계의 경험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뭐냐면 가상 세계가 가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 세계에 몰입합니다. 이게 그 미디어라는 거를 알면서도 그 매개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몰입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우리의 감각에 의해서 매개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인식을 우리가 획득하게 되면 우리 존재는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를 대리하는 아바타를 통해서 만족하지 못한 욕망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한편에선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만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우리가 그 매개된 상황을 자각하고만 있다면, 자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 현실에 있어서도 우리 세계를 매개된 세계로 자각하면서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남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메타버스 속에 있는 나는 누구일까? 어, 자, 이, 이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바타로서의 나는 사실은 사회적인 자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내가 나를 어떻게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방식으로 어, 뭘 나를 꾸미고 옷을 입히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그 활동을 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의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나의 욕구라고 하지만 라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 욕망 속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나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메타버스 속에서 현실 세계에서 내가 갖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뭐 그 육체가 미적으로도 아주 아름답고 또 능력에 있어서 아주 출중하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창의성에 있어서도 현실의 나가 생각할 수 없는 요소를 갖게 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은 겁니다. 멋지고 좋은 사람. 그것이 메타버스 세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거기서 어떤 인정을 받게 되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그 다음 활동으로 연결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를 실제적으로 공간적으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그대로 만들어 그대로 그냥 복사하거나 그것을 확장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하게 되겠죠. 많은 시간을 소비할 것이고, 또 심지어는 뭐 물건을 사고 팔듯이 내 옷도 사고, 메타버스 속에서 아바타가 입을 옷이나 여러 가지 치장물들을 사기도 하고, 또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재화를 거기에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게 반대로 뭐 메타버스 속에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서 그걸 통해서 부를 획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사회적인 자아를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노력을 한번 다시 뒤집어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 굉장히 좋고 훌륭하고 현실 속에서 못한 것들까지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그런데 다시 보면 그 노력보다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스스로를 굉장히 소진해 가고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투여하면서 음,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많은 압박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페르소나와 실질적인 자신의 삶 사이의 괴리가 어떻게 보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한편에서는 굉장히 큰 성취감을 얻겠지만 현실에 있는 나, 이 몸과 여러 가지 시간과 이런 제한을 갖는 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은 그 사이에 굉장한 괴리들이 계속해서 남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적으로나 또는 뭐 꼭 불교라는 이름을 안 들이밀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더 자유롭게 하는 방식이 뭘까 생각을 하면 바로 그 대성화된 나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생각들, 그것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메타버스 속에 있는 나로서, 온전한 나로서 머물게 하는 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현실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어, 대상화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페르소나들을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의 에, 그,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버림으로써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온전한 자신이 되었을 때 다시 자신의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 사회적 관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우리들은 음,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질지에 연연해 하지 않고 나의 욕망이 어떤 것에 들어있는가를 연연해 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보고요. 그럴 때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으로서 메타버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여성이 남성이 되는 경험을 통해서 또는 반대의 경험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어, 새로운 그런 그 뭐랄까 자기가 새로운 발명을 했을 때 그 발명을 그곳에서 실험해 보고 가능성을 확인해 봄으로 해서 현실 세계에서 직접 실현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 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메타버스 세계를 활용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메타버스는 새로운 어떤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은 욕망과 똑같은 폭력과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세계가 될 것이고 반대로 우리 자신이 타인의 어떤 시선에서부터 자유로워져서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새로운 세계로 좀 더 나를 확장하고 나의 정체성을 해체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승려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다른 정체성을 한번 가져봄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정체성을 완전히 버린 새로운 어떤 정체성을 메타버스 속에서 한번 만들어가면 나의 세계가 더 넓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저도 메타버스 세계의 초심자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메타버스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가상 세계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세계에 녹여내서 가능성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 경험들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국 교수님.